서기 412년 동방의 패자 고구려의 19대 왕 국강상광 개토경 평안호태왕이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이름 광개토, 말 그대로 땅을 넓게 열어젖힌 왕. 그는 북으로는 거란과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과 만주벌판을 차지했고 남으로는 백제의 수도를 유린하고 왜구를 섬멸하며 신라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가장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불세출의 영웅.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정복 사업은 미완으로 끝났다는 것을요. 그는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고 신라를 복속시켰으나 합병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훗날 삼국의 통일은 고구려의 절반도 안 되는 영토를 가진 신라에 의해, 그것도 외세인 당나라의 힘을 빌려 이루어졌습니다. 대동강 이남의 반쪽짜리 통일,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600년 전 멈춰버린 역사의 시계바늘을 다시 돌려보려 합니다. 만약 광개토 태왕이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만약 그가 한반도 남쪽의 두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기로 마음먹었다면, 오늘 늦은밤 TV 대체역사 대기획,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철의 제국 고구려가 완성한 통일의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역사가 뒤바뀌는 분기점은 서기 400년 경자년입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가야 그리고 외의 연합군에게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신라 내무랑은 다급히 고구려에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광개토 태왕은 무려 5만의 철갑 기병을 파병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고구려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왜구를 쓸어버리고 신라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가야 지역까지 진출하여 금관가야를 몰락시키고 회군했죠.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태왕은 신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백제의 길을 꺾어놓는 선에서 만족했습니다. 북방의 위협이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달라집니다. 400년의 그날 광개토 태왕이 다른 결심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참에 남쪽의 후한을 영원히 없애버리겠다. 5만의 철기병은 회군하지 않습니다. 그 말머리는 경주를 지나 가야를 짓밟고 곧바로 백제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당시 백제는 아신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미 몇 년 전 광개토 태왕에게 수도 한성이 포위당하고 무릎을 꿇었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주력군이 신라 전선에서 고구려 철기병에게 괴멸당한 상황. 백제의 방어선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갑니다. 고구려의 주특기인 속도전이 펼쳐집니다. 개마무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공포의 대명사가 되어 한반도 남부를 뒤덮습니다. 백제 수도 한성은 다시 한번 함락되고 이번에는 항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제 왕실은 해체되고 그들의 영토는 고구려의 군현으로 편입됩니다. 400년 대원정은 단순한 구원병 파견이 아니라 남방 정복 전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고구려의 탄생, 백제가 무너진 이상, 신라는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이미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던 서라벌 경주, 신라의 귀족들은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했을 겁니다. 신라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혹은 아주 사소한 무력 시위만으로 고구려에 흡수합병됩니다. 가야 연맹체들 역시 철기병의 위용 앞에 차례로 무릎을 꿇습니다. 서기 405년경 광개토 태왕의 나이 불과 30대 초반, 드디어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가장 거대한 완전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새로운 제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국사책에서 보던 통일 신라나 고려의 지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으로는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일대의 광활한 만주벌판을 차지하고 동으로는 연해주, 남으로는 한반도 끝 부산과 목포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입니다. 이 대고구려 제국의 성격은 명확합니다. 반도 국가가 아닌 완전한 대륙 국가입니다. 수도는 어디가 되었을까요? 평양? 아닙니다.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는 제국의 중심부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마도 광개토 태왕의 전진기지였던 국내성 집안 이 제한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거나 더 북쪽의 만주 한복판에 새로운 계획도시를 건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남부는 제국의 변방이자 해양으로 나가는 출구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인구 구성도 다양해집니다. 기존 고구려인의 백제, 신라, 가야 유민이 합쳐지고 여기에 만주의 수많은 북방 유목민족들 거란, 말갈, 선비족 계통 이 대고구려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다민족 제국, 이것이 5세기 초 동아시아에 등장한 새로운 슈퍼파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뒤편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통일된 고구려의 등장은 당시 분열되어 있던 중국 대륙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실제 역사에서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와 힘겨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도 고구려는 강했지만 배후에는 항상 신라라는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결국 나동연합군의 협공에 무너졌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신라는 없습니다. 후왕이 완전히 안정된 전성기 고구려입니다. 중국 대륙이 통일왕조 훗날의 수나라, 당나라로 들어설 때 그들이 마주할 상대는 요동의 일개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과 맞먹는 체급을 가진 동방의 제국입니다. 필연적으로 중원 대륙과 만주 한반도 대륙 세력 간의 건곤일척,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의 양상은 우리가 아는 살수대첩이나 안시성 전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참혹했을 것입니다. 수양제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는 청야전술로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만주의 기병을 이끌고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 깊숙이 역습을 가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집니다. 동아시아에 패권을 둔 이 거대한 전쟁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고구려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란 점입니다. 어쩌면 중국 대륙의 통일이 훨씬 늦어졌거나 만리장성 이북은 영원히 중화문명권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영역으로 굳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열도 외 백제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잃고 본토마저 고구려 철기병에게 유린당한 그들은 강력한 고구려의 해상 압박 속에 고립되거나 훨씬 이른 시기에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놓였을 것입니다. 붓 대신 칼. 만약 이 제국이 수백 년간 유지되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문화적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신라가 주도한 통일은 문화적, 불교적, 외교적 색채가 강했습니다.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유교적 질서를 내면화했죠. 우리가 지금 선비정신 은근과 끈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주도한 통일은 다릅니다. 상무정신, 즉 무를 숭상하고 호방하며 진취적인 기상이 민족의 주된 정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붓보다 칼을, 안주보다 도전을 중시하는 문화, 언어도 달라졌을 겁니다. 고구려어는 신라어와 뿌리는 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만주 지역의 북방민족 언어들과 섞이며 훨씬 거칠고 강한 억양이 표준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어는 신라어 경주 사투리가 기반이지만 이 세계선에서는 평양이나 만주 지역의 언어가 표준어의 뿌리가 되었을 겁니다. 식생활도 복식도 모두 대륙풍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기를 즐겨 먹고 말을 타는 것이 일상이며 대륙적인 스케일의 사고방식을 가진 민족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실. 광개토 태왕이 완성한 통일제국 대고구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만주 벌판을 우리 땅으로 여기고 중국과 대등하게 맞서는 초강대국의 역사. 하지만 대체 역사의 끝에서 우리는 냉정한 현실도 마주해야 합니다. 역사상 만주를 기반으로 중원까지 넘봤던 수많은 북방민족들 거란요, 여진, 금청, 몽골원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광활한 영토를 얻었지만 결국 압도적인 인구와 문화를 가진 한족 중화 문명에게 동화되어 흡수되거나 정체성을 잃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중국과 너무 깊숙이 섞이거나 대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중국 역사의 일부가 되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중화를 자처했던 조선처럼 어쩌면 대중화의 일원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신라의 통일이 비록 영토는 작았고 외세의 힘을 빌렸다는 비판을 받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한반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광개토 태왕의 멈춰버린 진격. 그것은 어쩌면 너무 비대해진 제국이 가져올 파멸을 예감한 영웅의 본능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라는 상상은 언제나 즐겁지만 역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결과물입니다. 1600년 전 그날의 선택이 만들어낸 지금의 우리. 비록 만주벌판은 잃었지만 찬란했던 고구려의 기상은 여전히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늦은 밤 TV 대체 역사 대기획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